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저와 같이 하시겠고요. 네,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코스피는 연 3일째 지금 좀 쉬고 있는 분위기죠. 뭔가 좀, 어제는 이제 현대차 쪽에 조금 악재가 나왔고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뭐 파업 얘기 이런 것들 뭐 무기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그 시장의 대장주인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조금 뭐 현대차는 좀 흔들렸는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견고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흔들리긴 했지만 현대차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움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은 기간 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늘 이 주가라는 것은 수렴과 발산,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발산 후에 수렴 기간, 이 수렴을 보고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아래쪽 발산, 또 위쪽 발산 후에 수렴, 또 발산했으니까 수렴. 이제 아래쪽으로 발산할지 위쪽으로 발산할지 이제 거의 수렴 기간이 끝나가는 것 같죠. 이제 결정이 좀 돼야 될 텐데 아무래도 뭐 아래보다는 위쪽이 좋은 것 같아요. 위쪽이 더 가능성이 훨씬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코스피가 가면은 코스닥은 저절로 따라간다.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지난주 수요일 이후로 지난주 수요일이 여기니까요. 지난주 수요일 이후로 계속해가지고 3일 오르고 4일째, 어제까지 4일째 오르다가 오늘 뭐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파동으로 보게 되면은 쭉 오르다가 지금 121선에 안착하기 위한 안착 흐름을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이고, 아마 내일 밤 정도까지, 내일 정도까지 아마 옆으로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보이지 않을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난히 한 880선 정도까지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뭐 오르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제 코스닥은 이 박스권을 당분간 달릴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죠. 박스권 상단까지는 좀 올라갈 걸로 보이고, 뭐 오늘 같은 날도 보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또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들 코스피 순매수가 셋, 넷, 다섯, 여섯, 6일째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뭐 외국인들은 물론 이제 사는 거는 거의 삼성전자 쪽으로 굉장히 몰빵을 막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 외국인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시장을 매수해주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하방을 단단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은 얘기다 이렇게 보이고요. 선물도 오늘 살짝 뭐 1,000억 정도 팔았지만은 선물 같은 경우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어제까지 뭐 7월 4일 날 같은 경우에는 1조 7천억이 들어왔었고 하면서 상당히 선물 쪽에도 지금 매수 포지션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단단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미국 시장 흐름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가지고 신고가를 쓰고 있고, 미국 특히 어젯밤에 이제 파월이 이야기한 것 중에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를 했죠. 시장의 인플레이션만 그 위험 요소가 아니다. 고금리가 계속되게 되면은 경제가 하방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이거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얘기라서 시장에서는 이거 금리 인하를 이제는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이제 컨센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크게 흔들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견조함을 보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제 견조함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이제 뭐 업종별로 보게 되면 오늘 아무래도 제일 오늘 핫했던 업종은 전선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선 전력 설비 쪽, 효성중공업은 뭐 이제 그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연일 강했고 오늘 또 불꽃 슈팅을 또 냈고, 뭐 종가 고가로 끝난 것 같으네요. 네, 종가 고가로 끝나서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HD 현대일렉트릭 또 LS 일렉트릭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HD 현대일렉트릭하고 LS 일렉트릭 쪽으로는 증권사 리포트가
목표가 사양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력 설비 쪽으로는 상당히 지금 그 실적이 좋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어느 정도 좀 그 박스권을 좀 한동안 달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이제 다시 고가를 썼기 때문에 다시 또 한파동이 또 형성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한번 좀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뭐 실적 시즌 동안에 실적 얘기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은 뭐 급등은 아니더라도 지금 급등은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급등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LS 일렉트릭 기준으로 신고가 한번 좀 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 갖게 됐고요. 효성중공업도 뭐 그 박스권 그 전고점 부분까지는 45만 원 부분까지는 또 올라오는 요런 이제 가격 흐름은 또 지속되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이 오늘 또 움직였는데요. 현대미포조선도 또 그 고점을 높였죠.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흐름이 좋고 오늘도 이제 장중에는 어쨌든 신고가를 썼는데 윗골은 좀 달았습니다만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한화엔진도 이제 새로운 어떤 친환경 엔진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뭐 좋은 흐름을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조선 쪽에는 계속 조선 쪽은 제가 지난해 아마 이제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이쪽은 계속되는 기대가 있다. 근데 지난해 올해 상반기 때는 그다지 뭐 그렇게 재미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조선주와 관련해가지고는 뭐 뉴스가 실적은 좋은데 중국과 지금 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 좀 늦게 반영된 듯 싶어요. 하지만 하반기에도 계속해가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조선주와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죠. 홍해 쪽에 지금 해운 운송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해운 운송 타격 받는 부분이 조선주 결국에는 선박 발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선주의 주가를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 그래서 하반기 때도 조선주는 계속 갈 걸로 보이고요. 적어도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신고가는 한번 내야지 이제 파동이 좀 안정화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지금 신고가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여기서 쉬어갈 듯 싶습니다. 박스권에 접어들면서 한 번은 쉬어갈 것 같은데 그때 뭐 매수를 해두면은 한번 돌파가 되면서 하반기 때 그러면서 돌파를 한번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이쪽이 아닐까 싶고 삼성중공업이 저는 이제 탑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HD 현대중공업이나 미포보다도 좀 덜 올라왔죠. 그리고 전고점이 11만 원, 11,000원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위쪽에 룸이 상당히 좀 남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탑픽은 삼성중공업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잘 간 종목 중에 하나가 SPG죠. SPG가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오늘 이렇게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종목을 볼 때 SPG를 먼저 봐야 될까 아니면 레인보우를 먼저 봐야 될까 보면은 당연히 SPG가 레인보우 납품한다고 올랐으니까 저는 레인보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레인보우는 그럼 호재가 뭐냐? 삼성전자에서 지금 레인보우에 지금 이제 로봇파를 지금 테스트 중이다. 2030년까지 반도체 공정을 전부 다 로봇화 자동화로 만들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온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자동화 그리고 로봇 공정화에 관련된 뉴스는 앞으로도 때 되면 한 번씩 계속해서 쳐줄 겁니다. 제가 이제 늘 로봇 관련주 말씀드리면은 딱 저는 두 종목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한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픽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라고 그랬죠.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산업용 로봇 1위입니다. 매출 1위고요. 하반기 때는 이제 실제로 실적이 좀 이제 굉장히 좀 높게 좀 올라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이 두 종목은 로봇 주 중에서 좀 모아갈 종목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로봇주들이 한 번은 또 이제 시세 바람이
그런 시기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모아 가시는 게 좋고, 실적 시즌 때는 이런 종목들이 늘 좀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실적이 잘 나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 심리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좀 레인보우 로봇이 좀 내려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좋아요. 예, 기다리셨다가 실적 발표 확인하고 나서 잘 나왔든 못 나왔든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봐요.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잡으시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하반기를 본다면은 로봇 관련주들 지속적인 관심 두실만 하다 좀 보이고요. 오늘 또 이제 좋았던 쪽이 건기식 쪽이 뭐 노바렉스 같은 종목들, 또 뭐 한 4% 정도 올랐고, 건기식도 이제 슬슬 올라와요. 예, 팍팍 오르는 건 아니지만은 살살 지금 상승 흐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노바렉스 또 뭐 퀀텀 같은 종목들도 오늘 바닥에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료 쪽은 건기식과 그리고 뭐 삼양식품이나 이런 종목들이 수단매성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시세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 뭐 대장주라서 별로 이렇게 조정도 안 받고 또 바닥을 그리는 모양새죠. 하반기에도 여전히 불닭볶음면은 잘 팔릴 거고 하기 때문에 뭐 시세가 크게 꺾일 일은 없습니다. 뭐 신고가를 내는 데까지는 또 뭐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낼 수 있을지는, 어쨌든 이제 당분간은 좀 박스권이겠지만 큰 조정은 안 들어와요. 불닭볶음면 소스 업체, S&D 같은 종목들은 그보다는 좀 깊은 조정이 좀 들어왔죠. 근데 뭐 삼양식품의 주가가 저렇게 견조하다면 S&D 같은 종목들도 뭐 한 빠진 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뭐 요즘에 좀 며칠 전에 좋았던 사조대림 같은 종목들 조정받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차익 매물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고 호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완전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조금 더 적합하고요. 조금 트레이딩에 자신 없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김밥 관련해서 동원 F&B 같은 종목들도 조금 좀 느리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당분간 박스권 매매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료와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실적이 지금 미국 쪽에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둬야 될 섹터가 화장품 쪽이죠. 화장품 쪽, 뭐, 오늘도 보면 이제 IOK 같은 종목들,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실리콘2 뭐 이거 조정도 아니죠, 실리콘2. 이 정도 조정 갖고 조정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박스권으로 접어들고, 그러다가 하반기에도 실적 좋다는 뷰가 계속 나와준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 시즌 내에는 박스권 매매하시면 재밌을 거고요. 이 외에도 뭐 본느도 지금 많이 빠졌는데 지금 바닥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CTK도 그렇고, 지금 이제 화장품주들이 비슷하게 움직여요. 실리콘2도 이렇게 바닥 반등이 나오고 있고, 조정 이후에 본느도 그렇고요. CTK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장품들이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화장품들 바닥에서 조금 사두면은 또 뭐 되돌림 반등 정도는 충분히,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하반기에 또 형성이 된다면은 또 뭐 신고가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화장품들은, 그러니까 음식료와 화장품은 글로벌로 진출을 한다. 요 호재가 계속 하반기에도 계속 될 걸로 보이니까요. 계속해가지고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뭐 비만 치료제 쪽도 핫하지만은 오늘은 이제 한미약품이 경영권 분쟁이 종식됐다 하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경영권 분쟁 때문에 결국에는 못 갔던 종목이라서 한미약품도 꾸준히 가다시다 하면서 뭐 주가 뭐 한 33만 원, 35만 원 정도까지는 1차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약품이 올라오니까 오늘 뭐 레거시 제약바이오주들, 유한양행도 오늘 또 시세를 또 한 차례 줬고, 종근당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또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들은 느리긴 해도 그래도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이 종식됐다는 이런 소식들 때문에 바닥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뭐 펩트론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비만치료제 쪽은 너무 많이 올랐죠. 오늘도 뭐 강하긴 해요.
펩트론도 강하고 삼천당 제약도 강하고 뭐 임펜치질에 비만 치료 쪽으로 형성된 종목들은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따라잡기 하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매매하고 싶으시면은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고,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죠. 지금 이렇게나 너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또 들어가가지고 홀딩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죠.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 접근은 좀 그렇고요. 또 뭐 근데 바이오 쪽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바이오 쪽 제가 이제 하반기와 관련해서 바이오와 2차 전지의 주도권 싸움이 지금 형성 중이다 그랬는데, 주도권 싸움이 지금 막바지에 좀 달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불꽃 시대들을 내고 있어요. 또 ADC 쪽으로도 리가켄 바이오도 지금 신고가를 지금 잡아먹는 중이고, ABL 바이오도 신고가 도전 중이라 봐야 됩니다. 아마 리가캠하고 같이 움직일 거예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지금 HLB 쪽인데, HLB를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은 코스닥이 가려면 HLB가 지금 시총 상위에 지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가져야 돼요. 근데 다행히 HLB가 지금 시세가 많이 죽지 않고 지금 옆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조금 옆으로 흐르고 아마 11만 원까지는 좀 단기간 내에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HLB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과 관련해서도 계속해가지고 주가가 어쨌든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기여를 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바이앤홀딩 이거는 좀 위험하죠. 그래서 트레이딩 형태로만 계속해가지고 접근이 가능하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반도체 쪽은 오늘 대부분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원익이라든가 테스 같은 이런 레거시 종목들은 삼성전자의 파업에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흔들렸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이렇게 좀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매수 대응을 해야 돼요. 하반기 때 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이제 그 D램이라든가 낸드 관련 이런 레거시 업체들의 주가도 올라갈 때가 됐다 말씀드리고 있죠. 테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D램 쪽의 생산 정상화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마 이제 D램 가격이 또 올라간다 그러면 뉴스 쪽에서 많이 쳐줄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번 달 말부터는 좀 생산 정상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도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본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쩌면은 그 컨퍼런스 콜에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D램 생산 정상화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뭐 이런 레거시 종목들은 충분히 또 지금 상황에서 모아갈 종목들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서 뭐 JNTC라든가 필립티스라든가 뭐 BSK는 연이 올라가네요. 장비주 대장주. 뭐 이런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한 번에 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JNTC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박스권에 접어들 때가 좀 됐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형태로 좀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하반기 때 제가 말씀드리는 섹터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쪽이 이제 바닥은 좀 그리는 것 같죠. 에코프로가 좀 올라오다가 이틀간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뭐 예쁘게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동안에는 바닥 다지기 형태로 아마 움직일 것 같죠.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안 나왔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는 2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 바닥 다지기 한 이후에 실적 시즌 끝나고 8월 중순 또는 9월 초쯤부터 반등이 시작이 될 것 같다.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모아가자 말씀 좀 드리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 뭐 실적도 안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오늘까지 4거래일째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도 안 나온 종목을 왜 살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는 뭔가 하반기를 좀 준비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내년도가 되게 되면 전기차의 캐즘이 끝나고 전기차 업황 자체가 반등할 거를 대비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 셀업체 대장주들의 외국인들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주목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실적 발표 굉장히 실적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꺾여요. 옆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안 나올 줄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 실적이 뭐 안 나왔다고 해서 매도가 나오진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닥 다지기 흐름은 실적 시즌 동안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뭐 이제 관련주들 좀 봤고요.
이제 뭐 전략 부분 본다면은 지수도 제 생각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간 조정이 뭐 내일이나 모레면은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갈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CPI하고 PPI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내일 밤이면 CPI, 모레 PPI인데, 요번에 뭐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시장의 기대치를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고, 파월이 또 이제 그 정도의 말을 했다는 뜻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작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위쪽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는 또 한 파동을 만들어내는데, 거의 이제 포인트가 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한 번 더 갈 만한 이제 포인트에 왔어요. 내일이나 모레쯤 해서 한 번 더 위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코스피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코스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80선까지는 무난히 전진을 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반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반도체랑 2차전지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하반기에 주축이 될 것은 반도체와 2차전지다. 반도체가 전체 시장,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시장, 그리고 코스닥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바이오가 바이오가 그동안은 이끄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이끄는 입장보다는 빠지지 않도록 하방을 좀 막아주는 입장 정도 해주고, 그리고 2차전지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이 또 상승하는 요런 이제 모양새가 하반기 때 우리 시장에 이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트레이딩 섹터하고 선침해 섹터를 그래서 지금은 구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트레이딩 섹터는, 바이오는 분명히 트레이딩 섹터예요. 바이오는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도권을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가 됐죠. 하지만 꺾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박스권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트레이딩 섹터로 보셔야 됩니다. 그 지금 따라잡지 마세요. 특히 비만 섹터 같은 것들 따라잡지 마시고, 그리고 선침해 섹터는 2차 전지죠. 여기는 지금 모아가자 말씀드리고 있죠. 여기는 선침해입니다. 선침해. 2분기 실적 시즌 동안의 선침해 섹터. 그리고 선침해 섹터와 선침해 종목과 트레이딩 종목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 섹터가 뭐냐면은 반도체예요. 반도체 중에서 상반기 때 좋았던 AI 관련으로 묶여있는 섹터들 있죠. 이 섹터들, 뭐 대표적으로 HBM 관련주들, 그리고 컴퓨팅 익스프레스 링크, CXL 관련주들, 뭐 유리기판,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상당히 좀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시세가 다시 신고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좀 달릴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전공정 업체들 있죠. 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선취매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전공정 업체뿐만 아니라 트레이딩 섹터로 엮였는데 탈락이 된 애들이 있어요. 여기 엮였다가 탈락된 아이들, 1분기 실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쭈르르 흘러내리는 그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쪽도 선침해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몇 개 좀 보여드리면은, 뭐 제가 이제 선침해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리노공업 말씀드렸었는데, 말씀드리자마자 반등이 나와버렸죠. 리노공업도 이제 여기서 한동안 뭐 옆으로 좀 이렇게 좀 흐르게 된다면은 리노공업도 충분히 모아갈 수 있다 보이고요. 또 뭐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도 이제는 바닥거리기에 좀 들어간 것 같죠. 예, 5일선도 한번 탔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HBM 납품한다는 소리 들리면은 많이 올라갈 종목으로 보아요. 이런 종목, 또 뭐 레이크 머티리얼, 뭐 HPS, 핀, ISC 다 이런 종목들 뭐 다 좋은 종목들인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선침에 가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이오 쪽에는 트레이딩이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바이오 쪽에 어떤 말씀 드리냐면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하반기 때 움직일 수 있다. 왜? 상반기 때에는 얘들이 코스닥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움직였죠. 하지만 내년을 본다면은 이쪽 섹터들 여러분들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종목 전략까지 대부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남은 한 주도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